수의대생이 묻고 수의대생이 답하다. 숨은 쓰다. 자, 저는 이제 본과 1학년 올라가는 염재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과를 무사히 졸업하고 이제 본일로 올라가는 박인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과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 사용 및 영양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어떤 걸 배우는 과목이죠? 개와 고양이의 사료나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PPT가 되게 많았고 중요했는데 교수님이 찝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도 PPT가 많다 보니까 읽는데 거의 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물 유전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동물 유전학은 말 그대로 유전학을 배우는 과목인가요? 동물 유전학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계시는 진희경 교수님께서 저희는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솔직히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생원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 나오는 뭐 유전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더 깊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수업 들으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도 이제 그날 공부한 거를 복습하고 이제 뭐 시험 때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나쁘지 않게 성적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수업 자료가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 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공부 잘 하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또 배웠던 과목, 수의학 전공봉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사를 하러 나가는 그런 과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다들 봉사를 어디서 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작은 보호소였어가지고 사는 강아지가 1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보호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봉사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곳이라서 많이 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804의 그 한란의 보호소 거기 가고 이제 그 804 또 그 밑부분에 호루라기 유기견 센터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804 한란의 보호소 같은 경우는 일단 견사 자체도 좀 산 쪽에 있어가지고 가기도 힘들 뿐더러 애초에 견사도 너무 좁고 냄새도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주로 업무는 그 강아지들 사육장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이랑 물 같은 거 갈아주는 거 이제 저희는 도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 간 호루라기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그 강아지들을 이제 산책시켜주는 게 주로 이제 봉사의 그게 업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학기에도 이 수의학 전공봉사 과목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요번에 들은 바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 전공봉사 과목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저희가 1학기 때 배웠던 과목은 생태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네, 생태학개론은 어떤 내용을 주로 배웠었죠? 생태학개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명과학 원이랑 이제 좀 이어져가지고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좀 편했던 과목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생원에 나왔던 뭐 환경이고 비환경이 이제 서로 뭐 영향 끼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생투 관련해서도 이제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얘는 좀 배우기는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네. 뭐 공부는 마찬가지로 PPT로 어제 나와가지고 그 그죠. PPT 내용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괜찮은 성적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축산식품학이라는 과목도 배웠었는데요. 네, 뭐 계란이나 우유, 그리고 고기, 치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배우는 과목이었는데요.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PPT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PPT나 어떤 수업 자료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1학기 때 배웠던 과목, 대망의 의학영어인데요. 이 의학영어는 어떤 과목이죠? 의학영어는 이제 저희 학장님이신 이제 곽동미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는 과목인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영어 단어 외우는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일단은 눈에 익혀야 되는데 그 눈에 익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외우는 팁 같은 게 하나가 있긴 한데 오. 저희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글로 만약에 지우개 하면 이제 지우다라는 그 지우랑 플러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어미, 그러니까 그쵸. 이제 뭐 어근이랑 어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이제 영어, 의학 용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붙거든요. 이거 이제 그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이제 암기를 하다 보면은 얘네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조합이 되면서 여러 단어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생각보다는 얘도 괜찮습니다. 그쵸. 또 그리고 이 과목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매주 그렇죠. 이 단어 시험을 치는 그런 특징도 있었고요. 보통 한 챕터, 두 챕터씩 챕터씩. 나가니까 한 300개 정도를 이제 그 매주 외웠던 예.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발표 수업도 있었죠. 그렇죠. 네. 발표 수업은 이제 조를 교수님이 이렇게 나눠서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조로에서 챕터를 정해주세요. 한 챕터씩. 그 책이 있거든요. 책의 내용을 이제 또 정리해서 사진도 나오고 발표를 하면 되는데 저희 조는 재발표를 했었습니다. 오.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딱 들으시고 질문을 하셔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은 재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내용을 다 알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게 의학영어 책이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채우면은 나중에 과제로 책을 제출하게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때 조금 편하게 제출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저희가 1학기, 예과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1학기는 저희가 다 알아봤고요. 그럼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은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학기에 배우는 과목에는 뭐가 있었죠? 가축 번식학 있죠. 그쵸. 가축 번식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 과목은 어떤 걸 배우는 과목이었죠? 가축 번식학은 이제 말 그대로 가축들이 이제 저희가 아는 뭐 개, 고양이 이런 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말, 소, 돼지, 면양 이런 애들도 이제 저희가 이 동물들이 이제 유전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쵸. 어떤 번식에 대해서 배우죠. 그죠, 번식에 대해서 네. 배우죠. 그죠. 번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번식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과정이 복잡해요, 메커니즘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셔야지 이제 저희가 쉽게 이렇게 복습하면서 책을 읽으면은 그때 이제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죠, 보통? 무조건 서술형이죠. 무조건 서술형. 완전 그냥 문제 딱 주면 줄글로 써야 하는. 그쵸. 저희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시험을 쳤었고요. 뭐 혹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그랬다. 그래서 책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듣자.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문제 중에서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 각 동물들의 뭐 호르몬 그리고 뭐 생식 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게 이게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쓰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호르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게 에스트라디올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 자체를 다 다뤄야지 이제 문제를 저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이제 외우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업에서 교수님이 찝어주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아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세포분자 생물학이라는 과목도 배웠었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죠, 저희가? 생투 내용의 심화 버전이었습니다. 그죠. 유전 전사 과정, 번역 과정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 과목도 PPT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PPT를 위주로 네. 공부를 하면은 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세포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진급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목도 꼼꼼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매개 치료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웠었죠? 동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부학장님이신 조길재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수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처음에 그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간단한 개요랑 역사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배운 다음에 이제 그거랑 더불어 이제 그 장애들이 갖고 있는 분들을 이 동물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매개를 해가지고 접목을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동물 매개 치료 중에서 이제 말을 이용한 치료를 저희가 이제 좀 더 좀 깊게 배워요. 여기서도 재활승마. 그죠, 재활승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승마장도 다녀오는 이런 경험도 저희가 수업 중에 있었고 이제 그 말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예, 그런 거를 배웠었죠. 그쵸. 승마장을 또 가면 막상 가보면 또 재밌어요. 말들도 말 탈 수 보고, 있어요, 진짜. 예, 말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볼 수 있었던 과목이었다. 네, 그렇고 다음으로 저희가 야생 및 특수동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야생동물이나 특수동물의 습성 그리고 종류 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고요. 제 기준에서는 꽤나 흥미로운 과목이었던 게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동물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약간 되게 신기하고 새로운 동물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PPT, PPT의 그렇죠. 내용이 많았고 동물에 보니까 사진들도 맞죠.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과목이 또 발표도 있는 과목이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발표 같은 경우는 조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조를 나눠서 각자의 주제를 골라서 어떤 수족관이면 수족관, 동물원이면 동물원 이렇게 답사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관찰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보고서나 그죠? 발표나 그렇게 했었죠. 생각보다 근데 그 발표 좀 중요하지 않았나요? 아, 네, 그죠. 중요했어요. 이게 시험도 중요한데 뭐 어떤 과목이든 그렇지만 발표랑 과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런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의학 전공봉사가 또 있었죠. 네, 1학기 때 했던 전공봉사와 비슷한데 이제 대부분 지도 교수님의 그죠. 실험실에 가서 예. 보통 봉사를 했죠. 그죠. 1학기 때는 어디 유기견 보호소를 보호소. 저희가 나가서 했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학교 안에서. 내에서 이제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보조 업무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2학기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과 2학년 학과 생활에 있어서 과목 말고 어떤 다른 꿀팁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과외. 이제 우리 대학생들의 돈 버는 루트 중에 하나죠. 네, 용돈 버는 루트 중에 하나인데 과외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과외 그죠. 저는 일단 현재 2개 하고 있습니다. 승희 씨는 몇 개 하고 계시죠? 저도 하나 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3개까지 한 학기에 해봤습니다. 되게 갓생러시네요. 저는 과외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저는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과외를 구하는 루트. 보통 먼저 이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제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구하려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차별점을 좀 더해야 되는 이건데 영업 비밀인데 막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이랑 좀 차별화를 좀 두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재학생들은 이제 과외 경험이 있으면은 그 과외 경험을 해준 그 친구들이 이제 성적 향상이 얼마큼 되는지 그죠. 이런 걸 좀 이제 그 배너에다 부각을 시키면은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이제 신입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신입생들이 이제 과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꿀팁을 또 준비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면은 수학 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원이나 수능을 봤던 거. 이제 그 수능 평가원 이제 예전에 좀 낮았던 등급대에서 이제 좀 높은 등급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 끌어올린 그 경험을 이제 맨 위에다가 노출시키면은 생각보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과외도 약간 카페처럼 경력자 우대 약간 그렇죠. 이런 게 있나 보네요. 그래서
좋은 꿀팁 알려주셨으니까 다들 잘 써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과를 졸업하고 본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죠? 실용영어 1, 2를 두 과목 다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꼭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한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그걸 듣지 못한다면 저희가 진급을 못하고 유급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예과 졸업 못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예과 2학년인데 이제 2학기도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실용영어를 덜 들었다. 그러면은 토익이라는 방법이 있죠. 최후에 모르죠. 그죠. 토익을 일정 700 점수 이상, 700점 700점 이상 맞아야 점 돼요.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좀 잘 들어놓으시길 바라고 토익을 치시고 싶은 분들은 토익으로 대체를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본과 때 한 번 더 쳐야 하지 않나요? 그죠? 토익은? 맞습니다. 토익으로 이제 요건에 맞추게 되면은 예과 때도 점수를 한번 넘어야 되지만 나중에 본과 올라가서도 한 번 더 토익을 쳐야 돼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뭘로 대체할 수 있죠?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어야 하는. 근데 꼭 미리 갖고 있는 건 되고 학교에 들어와서 그걸 따야 된다고 들었어요. 얘도 그러면은 예과 졸업하기 전까지 무조건 따야 네, 따야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드네요. 예. 네. 그래서 미리미리 교양 과목으로 잘 들어놓자. 학점 채울 겸 그죠? 과목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용은 그리고 다른 과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이제 본과 올라가거나 예과 할 때 이제 저희끼리만 수업을 듣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교양을 좀 많이 들어놓으면은 네. 다른 과 학생들끼리도 이제 저희가 또 친목 도모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들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잘 들어놓자. 또 많이 들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제 예과 2학년에 올라와서 전공만 들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럼 엄청 프리해진다. 네, 그런 꿀팁이 또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가 꿀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예과 2학년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조금 공부하기 나는 이 과목이 제일 힘들었다 이런 과목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가축 번식하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준비할 때 내용도 많았고 그다음에 교수님 주시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진짜 다 외워야 하는 과목이었어가지고 뭐 마지막에 기말고사 때 그래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 그래프가 동물별로 이렇게 뭐 개, 고양이, 뭐 면양, 산양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그쵸. 구분하면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번식주기 그래프 네, 맞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뭐 인사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그 동물 유전학 그게 저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된 게 몇 파트가 하나씩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좀 다시 공부를 할 예정이긴 한데 어려웠어요. 그쵸. 내용이 워낙 그죠. 어려웠다 보니까 네,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가축 번식학이 좀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동물의 종류도 엄청 많고 그리고 동물마다 다 이게 달라가지고 번식 주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되게 헷갈리고 막 외우는데 애썼던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유급 본과를 무사히 진급하면 좋겠지만 그 무사히 진급하기 위한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급을 당하지 않기 위한 꿀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학점 유급이 있어요. 2.0이 안 되면 예과 졸업을 못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공 교양들 중에서도 잘 주시는 교양들이 있거든요. 학점 잘 주시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챙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도 이제 뭐 7번, 8번 하면 좀 F인 수업도 있고 뭐 3번 이상 하면 또 F인 수업이 있는데 그런 수업들을 일부러 꽉꽉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출석하세요. 그냥. 그죠. 출석은 진짜 중요합니다. 수업은 잘 들어야죠. 네. 예, 수업을 빼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유급을 당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제 너무 예과라고 신나게 놀다 보면은 혹시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의 점수, 나의 성적은 내가 잘 챙기자 그런 마인드로 조금 사는 게 필요하다. 좀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죠? 예, 뭐 웬만한 과목에서 그래도 시험 전날에는 공부는 하고 가자. 그죠. 아무리 못해도 전날이라도 하자. 보고 가자.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낮다 싶으면 또 교수님들이 이제 보시고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예. 교수님들께도 여유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살자. 그게 결론이겠네요. 예. 네, 저희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예과 2학년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예, 저부터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 예과라고 너무 놀지 말고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예,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 너무 잔소리 같나? 예, 그런 알찬 예과 생활 보내길 바랍니다. 예. 네, 저는 학기 중엔 열심히 놀면서 공부도 하고 방학 때는 진짜 놀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멀리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술이랑 게임 같은 거 좀 자제해주시고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취미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제가 이제 후회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게요. 저도 취미 활동을 좀 그죠. 할 걸. 그죠. 저도 못 찾아가지고 그래 그걸. 술도 좀 적당히 마실 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예. 네. 안녕. 안녕.